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저는 성공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고1, 고2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성공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혜야말로 이들을 성공시킨 굉장히 큰 성공 인자였죠. 그렇다면 지혜를 가진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논리를 가진 셈이죠. 그래서 지혜를 연구하게 됐고요. 국내에선 최초로 경영학계에서 경영인의 지혜를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이러한 연구의 노력 끝에 지혜는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경영교육학회로부터 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신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누가 배워서 누가 현장에 쓸 것인가? 물론 모두가 다 배워야 되죠. 경영인도 그렇고 직장인들 또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 다 좋은데 그 누구보다 한 사람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엄마들부터 먼저 배우자.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자, 이해시키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워내자 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저와 함께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혜라는 개념을 분석한 최초의 기록은 어쩌면 플라톤의 대화편, 즉 소크라테스가 그 주인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제자들이나 제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많은 엄마들에게 두 가지 책을 먼저 꼭 읽게 합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담긴 그의 제자 플라톤이 쓴 대화편, 그리고 니코마코스 율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죠. 이 두 책을 먼저 읽게 하는데 사실 철학이 먼저 나의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사실 어떤 큰 바람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옳은 판단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의 원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51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나 나나 좋고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모르고 또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조그마한 일, 즉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점 때문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지혜의 기본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피아, 에피스테메, 프로네시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소피아는 그 사물의 어떤 본성과 원리에 대한 완전한 인식의 사고를 의미하고 있고요. 에피스테메는 이 본성의, 이 사물이 갖는 본성이나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을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고 하죠. 실제 내가 현실에서 지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영역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를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사회과학의 범주에 지혜라는 단어를 진입시킨 계기가 됐죠. 소크라테스는 또 지혜를 중용과 연관시켜서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중용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사실 동양철학에서도 중용이란 단어가 나오고 다 중용이란 단어를 많이 아실 테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역시 이 플라톤 대화편의 191페이지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 좀 편하게 밖에 나와서 어떤 쾌락도 좀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회유를 하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쾌락이란 참 이상야릇한 거야. 고통이라고 하면 그 반대 것으로 생각되는데 둘의 관계가 묘하단 말이야. 이 두 가지는 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법은 없으면서도 그중 하나를 추구해서 얻으면 대체로 반드시 다른 하나는 얻게 마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 중용 지혜의 핵심입니다. 상반된
반대극에 있는 이 두 단어가 같은 거라는 거죠. 모든 단어에는요 양극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과 악, 반대 단어라고 알고 있지만 악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남자라는 단어가 없으면 여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겁니다. 즉 중용은 전체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부분을 해석해내고 판단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중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예는 충분히 많이 접해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그 한쪽 극, 그럼 반대극에는 불행이 있어요. 행복을 원한다면 이 불행이라는 단어에 속하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모두 다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행복이란 단어도 내가 취하게 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아까 책에서 얘기했듯이 이 둘은 동시에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도 얻게 된다. 즉 동시에 이룰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행도 내 것으로, 또 아주 충분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대가도 다 잘 치러내야 된다는 것.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을 이해하는 힘, 부정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야 된다는 것. 자, 이런 얘기들이죠. 자,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제 영상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원리를 굉장히 어려서부터 잘 알려주고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소크라테스의 중용을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중용이라는 개념으로 지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천적 지혜라는 그 단어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목차에도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예를 들어요. 가령 숫자 2와 10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중용이란 2와 10 사이에 5나 6이 아니다. 5나 6일 수도 있지만 이 다음에 3이나 9도 중용일 수 있다. 즉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분을 적절한 때와 시기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중용, 즉 지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철학자들의 지혜를 사회과학의 범주로 끌어들인 사람이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턴버그입니다. 이 로버트 스턴버그는 지혜를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이론화시켜서 지혜 균형 이론을 만들었고요. 경영학계에서는 물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 지식 경영의 대가라고 불리는 노나카 이쿠지로가 2014년에 미덕의 경영, 즉 virtue라는 단어를 써서 이 경영이라는 사회에 크게 이바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실천적 지혜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경영학계에서 실천적 지혜를 연구하는 최초의 학자는 저 김주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실천적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엄마들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엄마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이것들은 모방이 돼서 내 아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논리에 저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혜는 중용이다. 중용은 상반된 양극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가치도 추구하지만 현실의 이윤 추구도 동시에 전체 안에서 동시에 다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전만 높고 이상은 꿈꾸는데 현실에선 돈이 하나도 없어. 자, 이래도 삶이 불행합니다. 또 돈만 추구하는데 나는 옳지 않은 일도 해. 자, 이래도 나의 삶의 가치에는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치 실현과 이윤의 추구를 동시에 이루는 이 둘은 동시에 가질 수 없지만 아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움,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practical wisdom, 프로네시스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방대한 개념의 지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아주 그 개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저의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지혜란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생활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나눌 겁니다. 정리하면요, 지혜란 상반된 양극의 모두를
즉 전체를 이해하는 힘이며 이 전체 안에서 부분을 해석해내서 현실에서 적절하게 사용해내는 능력이자 성공자들의 아주 중요한 성공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가 지혜로우면 누군가를 지혜롭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